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최혜리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마루라는 회사의 대표 변호사이기도 하고 저는 변호사를 시작한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 상속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가 부모님 재산을 알 수는 없어요. 부모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건 좀 어렵잖아요. 물어보면 또 내 재산에 관심 있니? 막 이러면서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돌아가시고 나면은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사망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은 금융기관, 뭐 부동산, 그리고 뭐 부채 이런 것이 모두 다 한 번에 일괄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때 아실 수 있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게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도장은 함부로 찍지 마라. 도장 찍고 나면 끝이다. 이 말 정말 많이 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 믿고 그냥 찍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증여 계약서는 그냥 증여하면 끝이지 어떠한 조건에 의한 것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은 거의 안 됩니다. 제가 했던 사례 중에 하나도요. 재산을 부동산에 매도하고 돈이 한 6억 정도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이제 자녀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중에 큰 자녀, 큰 딸에게만 좀 더 많이 줬거든요. 근데 더 많이 준 이유는 나를 좀 더 부양해달라 이런 의미로 했는데 사실상 부양을 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럼 내놔라. 내가 준 돈 중에 일부라도 내놔라라고 소송을 진행을 했지만 사실 그 소송에서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한 나머지 항소심을 가셨거든요. 근데 항소심 가셔서 소송 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계약은 함부로, 이 증여도 계약이거든요. 이 계약은 함부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너무너무 대안이 되죠. 왜냐하면 이 효도계약서라는 거는 조건부 증여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너가 나를 부양을 하면 그러면 나는 증여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당연히 증여는 깨진다. 이제 못하니까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계약서를 쓰실 때, 증여 계약서를 쓰실 때는 효도 계약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때 효도 계약서라고 쓰면 이렇게 쓰시는 경우 있어요. 나를 잘 부양해라. 이 정도 쓰시는 경우 있어요. 그럼 그거 뭐 부양이 어느 정도가 부양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월 얼마를 주고 병원비는 꼭 네가 부담하고 이 모든 걸 지키지 않으면 이 재산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까지 명확하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그냥 인생을 살다가 당연히 우리 자녀한테 더 많은 걸 남겨주고 싶지 빚만 남겨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미안한 마음에 전화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돌아가시면 우리 자녀들이 상속포기 한정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정말 빚은 받지 않아요. 상속포기는 나 상속인 자격 포기할래 이거기 때문에 자산도 받지 않고 부채도 받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한정승인이란 거는 내가 상속인의 자격은 있는데 빚은 우리 엄마 아빠 빚은 내가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겠어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 재산으로는 변제할 일이 없으니까 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빚이 많은데 너무 미안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너무 생각하시기보다는 또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까 너무 미안해하거나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속 절차가 멈춘다는 의미가 뭐냐면 상속 재산을 나눌 때는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함께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자녀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을 하려는데 협의를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멈추겠죠. 그럼 이때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일방이 할 수 있는 등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냥 나 상속 등기 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 하시면 안 되냐면 그러면 이 재산이 정말 무용지물이에요. 함께 팔아야 되는데 그때도 못 찾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속인 한 명이 연락 두절이다. 거의 뭐 못 보고 있다. 아니면 내 전화를 받지도 않는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때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제기하시면 돼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제기하면 상대방을 찾든 찾지 못하든 소송이 진행이 쭉 돼요. 그렇게 소송이 진행이 되면
상속재산이 나눠지기 때문에 일이 해결이 됩니다. 그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연락이 끊긴 분한테도 상속 재산이 분할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분할이 되기는 되는데 이때 재산이 여러 개잖아요. 뭐 A 부동산도 있고 B 부동산도 있고 뭐 C 예금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어떻게 나눠주냐면 연락되는 사람들끼리 A, B 갖고 연락 안 되는 너가 C 갖는 걸로 분할해 줄게 라는 판결문이 나와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연락이 되시는 상속인들끼리는 자기 재산권 행사에는 문제가 안 생기겠죠. 나중에 상속 절차가 다 끝나고 나서 네. 뒤에 이제 연락이 안 되던 분이 또 다시 다른 받은 분들한테 소송을 걸 수도 있지 않나요? 소송을 걸지 않죠. 왜? 이미 그 소송이 끝난 거니까요. 그래서 이 소송에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나눠 가시면 돼요. 그런데 너무 부당하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공시송달로 진행이 된 절차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항고를 하면 돼요. 2심을 가서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협의한 내용은 웬만하면 다 넣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제일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실수예요. 한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나중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그때 우리 나눌게 이렇게 협의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이 내용을 다 써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부동산을 갖지만 한 사람이 다 갖더라도 매도하면 우리가 현금으로 정산받는다라는 문구를 다 넣어야 되는데 이 문구는 안 넣고 그냥 한 사람이 갖는다까지만 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도장 찍으면 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나눈다는 내용은. 그러면 그 분이 다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서 내용에는 뭐 재산도 적고 뭐 부채도 적고 당연히 어떻게 나눈다도 다 적어야 되고 세금도 어떻게 한다도 적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오빠가 갖고 나중에 나눠주기로 했다 하면 그 문구는 반드시 넣어야 돼요. 이게 정말 주의해야 돼요. 정말.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에 땅이 어쨌든 상속이 되잖아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으면은 그 농사에서 나온 수확물은 나눈다는 말도 확실하게 넣어야 그게 확실하게 좋다는 말씀이죠. 그 농사에서 나눈다 이런 건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상가 건물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상가 건물의 임대료를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그거는 안 적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건 과실이거든요. 상속재산의 과실. 그러니까 이미 공유 지분이 되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당연히 그 지분대로 분할하는 게 맞아서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상가 건물을 분할을 해줬어요. 같이 뭐 3분의 1, 뭐 오빠 3분의 1 갖고 언니 3분의 1 갖고 나 3분의 1 갖기로 했어요. 근데 누가 운영할지는 정해놓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관리 권한을 뭐 오빠가 1년, 그다음 언니가 1년, 그다음 내가 1년 해야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다 작성할 이유는 없지만 별도의 협의서를 동시에 작성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만약에 상속재산 자체를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경우 어떤 분쟁의 소지가 생길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할 때 같이 협의서 작성하시는 게 훨씬 낫죠. 그때 안 하면 또 싸울 수가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한 번에 해결하자.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변화한 것은 딱 두 가지인 거거든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상속권을 상실시키겠다 이런 규정이 생긴 거예요. 상속권을 상실시키게 된 이유는 사실 배경적으로는 구하라법, 일명 구하라법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아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 번도 양육한 적도 없고 혹은 정말 폐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서 상속권 상실시키겠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속권 중에 하나가 유류분이잖아요.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도 상실된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반대예요. 너무 잘했어요. 효녀 심청이보다 너무 잘했어. 나를 위해 막 신장도 떼주고 뭐 이러신 분들 정말 있거든요. 뭐 신장 이식도 해주고 아니면 뭐 정말 내 병수발 다 들고 뭐 자신의 인생도 없이 살고 이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뭐 아파트를 하나 증여했어요. 혹은 이 아파트를 사는데 우리 아들이 매일 그 월급을 갖다 줘서 그 월급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고마운 마음에 이건 그리고 네 몫도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한 경우 한마디로 상속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특별한 경제적 기여를 한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당연히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정말 나쁜 상속인한테는 주지 않고 정말 잘해서 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을 지키게 하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개정 이유는 그 앞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명 구하라법에서 시작한 문제가 가장 커요. 어떤 부분이냐면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이란 이름만 있지 전혀 상속인으로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까지 받는 건 너무너무 부당하다는 거예요. 왜 법정 상속분이라는 걸 정해놔서 그냥 무조건 받게 만드냐. 그건 너무 부당하지 않냐. 심지어 유언자가 이미 다 줬는데 그 재산까지 뺏게 만드는 거 이거 너무너무 부당해. 라는 것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속권을 상실시킨다는 건 뭐냐면 아예 못 받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사람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이분은 너무너무 잘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너무 그냥 그랬어. 이 정도인 경우도 있잖아요. 자녀들 중에. 이런 경우에 이런 거를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 중에 하나가 지금 어느 정도의 부당함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한계 상속권 상실과 기여를 인정해 주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도 중에 상속권 상실은 정말 있었어야 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정말 나쁜 상속인이 많기는 정말 많아요.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20년 전일 거예요. 20년 전에 아버지가 이제 쓰러졌어요. 쓰러지고 나서 그럼 엄마가 당연히 우리 아빠 부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쓰러진 우리 아빠를. 근데 우리 엄마가 심지어 아이들까지 놓고 가출했어요. 가출을 해놓고 그럼 이제 볼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랑 우리 자녀들이 그때가 뭐 6, 7살, 뭐 많은 자녀는 한 10살 요 정도 될 때였거든요. 근데 이 자녀들을 누가 돌봐요? 그러니까 우리 친할머니가 아버지랑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 돌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때 친할머니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내가 죽으면 우리 이 자녀들은 뭘 먹고 사나 이게 너무 걱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번 걸로 우리 아빠한테 논이랑 밭을 사준 거예요. 그걸로라도 먹고 살으라 이런 의미에서. 근데 이게 웬일?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쯤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20살 이렇게 좀 넘고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뭐를 알겠어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놔뒀어, 그 재산을. 근데 갑자기 엄마가 찾아옵니다. 이 아이들을. 근데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아빠 재산 있지 않았냐. 이거 나눠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나가라고 하고 난리가 났어. 그 녹취를 보면은 막 화가 나가지고 네가 엄마냐. 막 이렇게 막 소리치고 그렇게 해서 끝난 줄 알았어요. 엄마가 나가고 이제 우리끼리 그냥 또 살면 되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가 또 어땠냐. 할머니는 또 치매예요. 할머니 치매인데 모시고 살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딱 등기가 됐다는 얘기가 옵니다. 무슨 얘기냐.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일방이 상속 등기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 등기라는 걸. 물론 법정 상속 등기는 완전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있지만 이 엄마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냥. 이거 어차피 나 배우자야. 그러니까 나 상속 등기할 거야. 하고 등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자녀들이 너무너무 분노한 마음에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상속권 상실 규정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여분 청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여분 청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째저째 어디까지 밝혀냈냐? 그분이 나가서 아이까지 낳은 사실을 저희가 밝혀냈어요. 이렇게 아이까지 낳은 이 사람이 무슨 배우자서 도리를 했냐 해서 결국은 저희가 기여분 100%를 해서 저희가 재산을 받아내기는 했지만 이 상속권 상실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상속권 상실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상속재산이 남아있는 것은 맞지만 만약에 유언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갔다 하더라도 당연히 어머니는 우리한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더 문제가 뭐였냐? 기여분 주장을 유류분에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부당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상속권 상실과 내가 이제 유류분에서 기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해결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말 나쁜 상속인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는 좀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유언장을 발견하는 사람은 유언을 자기가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발견해요. 왜 그러냐면 뭐 엄마든 아빠든 유언장을 쓸 때 보관시키거든요. 네가 갖고 있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필 유언장의 경우가 많아요. 자필 유언장은 막 삐뚤삐뚤 막 우리 엄마 분명히 그때 치매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글씨를 썼지? 이럴 때 작성된 유언장인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필 유언장은 유언 검인 절차라는 걸 거쳐야 돼요. 유언 검인 절차는 뭐냐면 법원에서 나 유언장 있어요 라는 거를 그냥 알리는 제도예요. 나 유언장 있어요 하는데 상속인 전원이 모여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절차에서 나는 이거 엄마 글씨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 측에서 아마 유언에 대한 이행 청구 소송 혹은 유언 확인해소를 제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 유언 확인해소나 유언 이행 청구 소송에서 우리는 이 유언장은 무효야. 왜냐하면 엄마 글씨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주장을 하면서 어머니 글씨는 맞는 것 같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치매로 그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감정을 받으면 돼요. 정신 감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의사분들한테 저희가 감정 신청을 해요. 이거 보면 어머니가 치매 상태가 굉장히 심했다. 뭐 MMSE 검사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치매 검사지예요. 그럼 MMSE 검사지에 5점인 사람이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 그거에 이제 회신이 와요. 그럼 거기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된다면 당연히 그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한시적인 거예요. 뭐냐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부터 10년이에요. 한마디로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 치매를 안 날이라고 하면 또 이걸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참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로부터 1년 지났으니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못해요? 하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때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없으니까 그건 아니고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부터 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내가 예전에 우리 오빠한테 지금 이미 증여된 재산 있는 거 알았어. 그러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년 내에는 반드시 청구하셔야 돼요. 그때 청구 안 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그냥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한을 지키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빠가 나보다 더 많이 받았어. 나도 받았지만 더 많이 받았으니까 나 지금 소송할 거야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라는 거는 내 법정 상속분의 절반만 달라는 제도예요. 근데 이 절반에서는 내가 받은 걸 고려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류분 부족액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받은 것도 있고 상대가 받은 것도 있어. 근데 상대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 하면 계산을 좀 해보셔야 돼요. 계산을 했을 때도 유류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하신 다음에 청구 소송할 거를 생각하시면 좋고요. 또 세 번째로는 재산을 모르는데 막 그냥 소송하시는 경우 있어요. 받은 거 알았대 그냥. 엄마가 그렇게 말했대. 그러니까 나 소송하겠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는 소송을 하시면 안 되고 대략적으로라도 아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부동산 정도는 아는데 그 외에 알파를 몰라요. 이런 경우는 이 하나는 알고 있으니까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이 하나조차도 모르시면서 소송한다?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하나를 어떻게 아냐? 내가 그 뭐 주소까지 어떻게 엄마가 안 알려줄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저희가 알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부모님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세를 발급할 수 있거든요. 그 과거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상세를 발급해 보면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이 다 내용이 나와요. 그럼 이 부동산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찾아봐요. 그러면 증여 이렇게 딱 떴잖아요. 그러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찾아보시고 하셔야지 막 막연한데 나 소송할래 이러면 또 소송 막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져요. 근데 지면 뭐가 문제냐.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건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나는 못 받았고 저 사람만 너무 많이 받았어. 언니만 너무 많이 받았어. 나 너무 억울해 이런 것도 있거든요. 물론
패륜적 행위를 해서 못 받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거야 이제 다른 문제지만 함께 노력했는데 못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그럼 이때 나 너무 억울하니까 소송할래 했는데 져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소송 비용을 물어야 돼요. 그러면 재산도 못 받았죠. 언니가 또 소송 비용도 청구하죠. 나도 변호사 비용 나갔죠. 하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소송하셔야 됩니다. 웬만해서는 자필 유언이나 녹음에 의한 유언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하지 않고 유언 공증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언 공증을 통해서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언 공증은 공증인 앞, 제3자인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과 함께 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언을 지켜보는 사람이 많다 보니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다라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또 문제가 살짝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유언장을 작성하는 공증을 하는 날에 있는 진단서를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다니는 뭐 정신과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그럼 다닐 때 지금 상태가 어떻다. 오늘은 뭐 말씀도 잘하시고 의사 능력이 있어 보인다. 정도의 소견서를 발급해서 그 서류까지 해서 유언 공증에 붙이시는 게 조금 더 유효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유언 공증 같은 경우는 놓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증법인에서 실제로 뭐 내용을 좀 듣고 미리 좀 작성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거의 놓치진 않는데 공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을 딱 그냥 명시를 그냥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A 아파트를 유증한다. 혹은 뭐 B 주택을 유증한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재개발되는 거예요. 그럼 재개발되면 이 부동산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무효가 돼요. 그 부분에 한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다가 포괄 유증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괄 유증인 게 무슨 얘기냐면 이외에 이 재산이 뭐 변동되거나 아니면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모든 재산을 누구한테 어떻게 분할한다. 여기까지는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A 부동산은 장남한테 주고 싶고 B 주택은 장녀한테 주고 싶어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A 부동산이 지금 이렇게 개발할 수도 있고 B 주택이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재개발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A 부동산에 대해서 재개발이 있는 경우는 장남이, B 부동산이 뭐 재개발이 있는 경우는 장녀가까지도 작성해 놓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뭐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 경우 아니면 향후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그래도 동일한 거면 A 뭐 장녀가 뭐 장남이 이런 식으로 해 놓는 게 좋아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저는 과한 건 정말 모자라니만 못하다. 제가 늘 뭐 인생을 사는 신조기도 하지만 이 과한 사랑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과한 사랑은 정말 모자라니만 못해요. 물론 과한 사랑을 받고 그거를 돌려주겠다고 하는 착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게 아니라 과한 사랑을 받다 보니 이 재산이 다 내 거야 이런 경우 있어요. 나 장남인데? 내 건데? 엄마가 내 거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정말 나쁜 짓 너무 많이 하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치매셨어요. 아버지가 치매셨는데 갑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 좀 치매가 심해졌거든요. 또 갑자기 장남이 내가 모실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예전에 모시지도 않고 막 맨날 잘 행동도 안 하시던 분이. 그러니까 왜 우리 오빠가 왜 그러지? 이런 생각했다가도 그래도 치매이신 분을 모신다고 하는데 좀 고맙잖아요. 또 그래서 오빠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고 이제 모시게 했어요. 근데 모시고 나니까 우리 아빠 이름으로 된 건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 또 자연스럽게 이러는 거예요. 그럼 건물 임대료도 내가 관리할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또 어떻게 거부해요. 아버지가 거기 계시는데 우리 오빠 집에 있는데. 알겠다. 또 이렇게 한 거죠. 이제 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끔 가볼 거 아니에요. 뭐 자주는 못 가더라도 왜냐면 또 자주 가면 또 이제 괜히 오빠가 또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새언니랑 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가끔 가보면 아버지 행색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왜 이렇게 안 좋냐 이러면 막 또 성질내. 니네가 모셔가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또 얘기도 못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딱 오빠가 장례식장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미 유언장을 남겨놨다. 내가 들려주겠다. 하면서 막 녹음 테이프를 갖고 와. 녹음 막 들려줘. 근데 막 제대로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녹음 테이프 이거를 우리한테 좀 줘라 했더니 너네 지금 날 못 믿냐? 막 이러면서도 안 줘.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뭐 협의가 될 리가 있겠어요? 안 되니까 이 오빠 측에서 유언 검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인길에 가서 거긴 조용한 데 듣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들을 수 있거든요. 법원에서 딱 틀었는데 나 유언자 누구는 뭐 모든 재산을 뭐 누구에게 준다. 다 맞아요. 근데 갑자기 탈칵 소리가 나요. 이 유언에서. 그거를 딱 캐치한 거예요. 뭐 이상하지? 왜 탁칵 소리가 나지? 해서 이제 우리 회사에 오신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아버지 목소리는 맞지 않으세요? 이랬더니 맞대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설마 유언장을 조작했겠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맞지 않을까요? 이랬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대. 그 탈칵 소리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 측에서 어쨌든 유언 이행 청구 소송이 들어왔고 저희가 그 이행 청구 소송에서 유언 무효를 주장하면서 녹음 파일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맞아. 조작된 거야. 어떻게 조작했냐면 계속 말을 시키면 말을 반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거를 여러 개를 다시 재녹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칵 소리가 나죠. 당연히. 이거 켰다가 저거 켰다 하니까. 그래서 이 녹음은 실제 원본이 아니다. 재녹음된 거다까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 무효가 됐거든요. 근데 이때 이 자녀분들이 이겼는데도 막 많이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냐면 그럼 우리 아빠 이거 맨날 이거 녹음만 하고 있었을 거 아니냐. 못하면 또 시키고 못하면 또 시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이러면서 소파가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분이 원래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 장남이고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러신 분이 나쁜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녀 겁니까? 근데 저희가 이런 거 상담도 많거든요. 그러면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전화가 와요. 상담 전화가. 지금 아빠가 오빠한테 증여를 했대요. 이거 지금 막아야겠대.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뭐 치매 상태이신가요? 아니요. 그럼 왜 주셨는데요? 아니 아버지가 오빠랑 같이 사업을 하니까 그걸 줬다니까요. 그럼 지금 사업까지 하시나요? 그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의사에 의해서 준 거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 내 상속 재산이 없어지는 건데 왜 문제가 안 되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 혹시 재산 있으세요? 이렇게 갑자기 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도 있죠. 뭐 아파트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선생님 아파트 누구 거예요? 제 거죠. 선생님 거잖아요. 선생님 아파트는 왜 선생님 거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은 선생님 자녀들 거야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마디로 부모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생각해서 증여하는 것조차도 이건 절대 안 돼. 내 상속권이 침해됐어. 이러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아닙니다. 정말로 이런 분들이 다 나쁜 상속인인 거예요.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재산, 내 재산은 내 재산인데 다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이게 정말 저는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이거 너무 알려주면 안 되는데. 저희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늘 알려드리는 건데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오셨을 때 이미 막 화가 나서 오시잖아요. 저희가 상담 올 때부터. 그럼 제가 그 얘기해요. 선생님 이 재산 누구 거예요? 이래요. 누구 거였어요? 아빠 거죠. 이래요. 아빠 거예요. 우리 재산 아니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다행히 우리한테 물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없었던 재산 생긴 거 아니냐. 근데 빚만 물려받는 분 너무 많다. 그래서 빚 때문에 이거 한정승이 상속 포기하면서 네가 상속 포기해라, 네가 한정승이라 이러면서 다투는 경우도 너무 많다. 이왕 다툴 거면 빚으로 다투는 것보단 재산으로 다투는 게 낫지 않냐. 그럼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냐. 뭐가 그리 화가 나는 일이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의 기본은 뭐냐면 그래도 없었던 재산이잖아요. 상속 재산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너무 잘 만나서 생긴 재산이에요. 불로소득이에요. 그럼 이 불로소득은 감사한 일이지 이 사람이 더 받았다고 화가 나고 난 덜 받았다고 억울하고 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상속인으로서 내 권리는 찾아야겠죠. 그냥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권리만 찾으면 되는 것이지 이건 분노하고 화가 나고 할 일은 아니에요. 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근데 그 말씀을 딱 드리면 생각보다 마음이 막 가라앉아요. 그쵸? 제 재산 아니죠. 나눠줘서 나눠준 거죠. 우리 부모님이 잘해서 해준 거죠. 우리 엄마 옷도 잘 못 입고 먹을 것도 잘 먹고 남겨준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 재산이다.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와 그래도 재산이 남았네. 근데 나눌 수 있는 방법 중에 상대방의 증여를 고려해서 나누는 방법도 있구나. 내 기여가 있으면 내 기여를 고려할 수도 있구나. 정도를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는 거지. 상대방이 나를 너무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노해봤자 자기 손해예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그 말씀도 많이 드리죠.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쯤 되면 우리도 중년이고 중년을 넘어가는 나이의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 1, 2억 더 찾는 것이 내 인생 막 1, 2년을 막 속 썩고 막 억울하고 막 울고 이렇게 보낼 일은 아니에요. 왜냐? 그러시다가 암 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럴 일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힘드네. 나 너무 억울해. 그러면 난 그냥 법으로 해봐야지. 이 정도의 마음이면 되는 것이지. 내가 뭐 절대적으로 내가 너를 막 처단할 거야. 악의 무리야. 이렇지는 않기를 정말 바라죠, 제가. 상속은 숨긴다고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저희 지인들한테 선물을 했거든요. 근데 지인들이 이러는 거, 몰래 봐야지 이러는 거예요. 왜 몰래 봐야 돼? 엄마 아빠가 알면 기분 나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혼을 하잖아요. 그럼 이혼하면 뭐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뭐 돌싱글즈도 나오고 뭐 돌싱 포맨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다시 뭐 재혼해서 잘 사는 것도 있고 뭐 이혼이 흠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은 상속이 흠인가요? 상속은 흠이 아니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이에요. 원치 않을 뿐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를 원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열심히 해서 이 재산을 일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군 재산을 자녀들이 싸우면서 받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부터 싸우지 않게끔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함께 상의할 수 있고 자녀들 또한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의견이 있다. 그런데 부모님의 뜻은 존중하겠다. 정도로 오픈돼야 돼요. 이혼은 오픈되다 보니까 재혼 가정에서 너무 잘 사는 것도 보고 하니까 새로운 가족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또 더 뭐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을 너무 쉬쉬하면 저희 같은 변호사 계속 만나야 돼요. 근데 쉬쉬하지 않고 계속 얘기할 수 있고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 안 만나도 되잖아요. 그게 더 낫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충분히 애도하고 정말 다시 우애 있게 지내는 게 낫지. 지금 이 순간에 얘기해서 나 나쁜 사람 되고 싶지 않아. 이 마음 때문에 나중에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보단 지금 차라리 오픈하고 철천지 원수가 된다. 이런 것보단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속을 너무 쉬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속은 기본적으로 협의가 최선입니다. 상속은 소송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소송은 최악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과 우리가 형제 자매가 너무 많이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툼이 끝이 날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이걸 내가 양보하면 평생 내가 막 잠다가다가 막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라면 소송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좀 아쉽지만 괜찮을 것 같아 정도면 협의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집에 가셔서 이렇게 상담 받으시고도 집에 가셔서 내가 여기서 양보하면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러면 소송하시고 그래 내가 소송 가서 1, 2년 고생하느니 그래 1억 더 달라는 건데 이렇게 주자. 이런 마음이면 협의하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송을 잘 안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상속소송은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나는 부모님을 모신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 집에서. 근데 상대방은 너는 빌부터 살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가슴에 비수예요. 근데 이거예요. 나를 빌부터 살았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여기선 양보 못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부모님 병수발 다 들고 기저귀 다 갈고 내가 목욕 다 시켜드리고 이렇게 한 거를 인정을 못 하겠어? 그러면서 나한테 지금 너는 돈만 한다고 해? 그래? 그럼 나 이렇게는 못 나눠. 이럴 때는 소송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여를 인정해 준다고는 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네? 그러면 내가 그냥 협의해야지. 소송할까? 소송 못하겠어. 이 정도면 협의하셔야 돼요. 연기가 좀 괜찮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상속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유언장 작성하는 거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때 유언장을 작성할 때 너무 차등을 준다거나 한 자녀만 주고 아예 안 준다. 그럴 거면 유언장 작성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는 아픈 손가락도 줘야 되고 안 아픈 손가락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줄 때 차등은 해도 돼요. 어느 정도. 근데 그때 남겨놓을 때 어떻게 남겨놓으시는 게 좋냐면 유류분만큼은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아요. 이 분한테도. 그러니까 내가 얘가 너무 예뻐. 그러면 우리 예쁜 첫째한테는 좀 더 많이 주고 우리 둘째한테는 덜 주고는 가능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쓰시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분배를 했는지까지도 자세히 작성을 해놓으시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나를 한 번도 보러 오지 않고 정말 나한테 뭐 술만 먹으면 나를 막 폭행하고 이런 분은 없으실 것 같지만 있습니다. 정말. 막 주치의에서 막 그러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술 먹고 막 횡포 불리시는 분들. 그런 자녀가 있어서 정말 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주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명확히 작성해 놓으셔야 그래도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는 방법이 될 거예요. 특히 이럴 때는 상속권을 상실시키겠다라는 의사도 명확히 표시해 놓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예쁜 자녀는 이유가 있잖아요. 나한테 너무 잘하고 뭐를 잘했고 나한테 용돈도 줬고 이 내용도 자세히 작성해 놓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은 아무래도 자녀들끼리 이게 소송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워요. 유언장이 자세히 작성돼 있으면. 그래서 이러면 조금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